자, 정치권에 들이온 이념 논쟁이 있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도 그렇고 광주광역시 정율송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찬반들이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이 정율송 공원과 관련해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목소리 들어봤죠. 오늘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예, 장관님. 이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정율송 공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 지금 장관직을 걸겠다. 단 한 푼도 반국가적인 인물에 혈세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처음 걸고 나온 게 장관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문제를 때문에 이게 정율송 공원 안 상당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연한 기회에 예. 제가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우연한 기회에? 예. 그렇죠. 한 열흘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 기사를, 언론 기사를 읽어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네. 저는 그 전까지는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율성이라는 사람을 몰랐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 혹시 아셨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광주 시민들 대부분도 정율성이라는 이름을 모르더라고 보니까요. 예. 아니 그런데 6.25 전쟁 때 인민군의 그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국민과 우리 국군을 더 많이 죽이라고 그렇게 이 북을 울리고 이런 응원대장 역할을 한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기념을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 이것은 이념 논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닙니다. 이념 논쟁이라는 것이 뭐 이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도 보면은 정율성을 뭐 기린다 안 기린다 그걸 넘어서 국민 혈세 48억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국민 돈을 그렇게 쓰면은 그거는 민생 문제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저 수요일에 제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강기정 시장 얘기가 이게 지금 본인 임기 중에 갑자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보수 정부에서도 정율성 기념사업 추진했었고 역대 광주시장이 계속 하던 건데 마지막 단계 와서 왜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율성의 정체를 잘 몰랐던 것이죠. 예를 들면 중간 단계든 단계든 마지막 단계든 그 실체를 알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알면은 당연히 멈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강기정 시장하고 국회에서 아주 뭐 그 같은 상임위도 하고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강기정 시장 입장에서도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시작한 것도 아닌데.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다른 법도 아니고 헌법 1조를 그대로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해왔다 뭐 이런 변명은 통하지를 않고 과거부터 했다고 하는데 과거부터 한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전부 일회성 뭐 음악회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광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회성 그런 뭐 음악제 이런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역사 기념 공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역사 기념 공원이 뭡니까? 그것은 뭐 단순히 그 사람 음악 듣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인으로 기리자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은 과거 정부에서 하던 것하고는 천지차이죠, 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지금 보니까 광주시청 앞에서 뭐 일부 5.18 단체도 반대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이 보훈 단체들도 반대 시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렸더니 강기정 시장이 일종 관제 데모다 이런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과 사주를 통해서 하는 관제 데모의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 보훈부의 개입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 강기정 시장님이 원래 그러실 분이 아닌데 지금 상당히 코너로 몰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논쟁을 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본질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답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꾸 그 변죽에 있는 변방에 있는 이런 걸 자꾸 뭐 트집을 억지로 잡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예.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나라에서 뭐 관제 뭐 시킨다고 데모를 하고 또 시킨다고 안 하고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지금 광주시청 앞에 뭐 관제 데모를 한다. 또 어디 보니까 그곳까지 이제 사람을 보내려면 버스를 타고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그 버스 수송비를 국가보훈부에서 뭐 뒤에서 댔다 이런 언론 보도가 어디 제가 본 거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까? 예. 정말 뭐 막무가내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러면 그런 보도라든지 강기정 시장의 어떤 주장들이 보훈부라든지 예를 들면 그 단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일 건데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도 좀 있으십니까? 아니 벌써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심한 가짜 뉴스라서 예. 그런 말은 예. 그 보훈 우리 단체 회원분들이나 또 5.18 광주의 5.18 세계 단체 회원분들 그 단체장들 이런 분들 완전히 모욕하는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함부로 저는 저렇게 함부로 말씀하셔도 되나? 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예. 그런데 지금 이 강기정 시장 얘기 들어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갔고 거의 이제 완공 직전이라는 건데 이 공원이요. 10월 말에. 이 현실적으로 광주시에서 강기정 시장이 이걸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보훈부에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있는 건가요? 아니, 구체적인 방법이 저는 여러 가지 아마 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또 현재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지금 말해서 막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본 바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법상에 뭐 여러 가지 조문이 있습니다. 시정명령할 수도 있고 또 거기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면은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법적인 뭐가 조치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특히 광주 시민의 그런 상식에 비추어서 이것이 맞느냐. 이거는 뭐 여론조사 어제입니까? 어디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의 80%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저기 뭐 이미 이제 공사가 다 완료될 시기인데 뭐 그렇게 말씀하는 거는 변명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그 공원의 성격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을 기념하는 공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들. 우리 광주는 5.18 민주화의 그 성지고 또 독립지사가 2,600명이나 배출된 그런 또 광주 학생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기념하는 공원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나눠볼게요, 장관님. 이 지금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좀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뭐 국방부 얘기긴 한데 그런데 이제 어제 보니까 육사에서 그 육사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 독립유공자를 기릴 수 있는 그 다른 곳이라는 게 결국 이제 독립기념관일 건데 독립기념관은 보훈부 관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검토 좀 하고 계신가요? 육사에서 만약에 이거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그 흉상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뭐 육사와 국방부의 소관이고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뭐 어디 우리 보훈부가 받아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뭐 제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성급한 생각이고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은 제가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홍범도 장군은 1962년도에 건국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죠. 독립유공자죠. 그 명명백백한 팩트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는 그분을 최대한
더 잘 예우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제가 오케이를 할 수가 있고 아마 네. 독립기념관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예. 이제 뭐 이제 육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폐쇄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육사 생도를 위한 폐쇄된 공간인데 독립기념관은 개방적이죠. 모든 국민들이 다 가보실 수 예.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예컨대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에 모시면 예. 우리 홍범도 장군의 그런 독립 지사로서의 업적을 예. 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거기 보면 이제 김좌진 장군, 안중근 지사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일단 보훈부 장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예.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권 소식 좀 장관께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는데 단식하면서 여러 가지 내건 요건들 중에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도 있었고 국정 전면 쇄신과 개각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아시다시피 국무위원이고 예.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장관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야당이 이제 문제 삼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라든지 물론 뭐 정율성 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공신 논평은 나오지 않았지만 강기정 시장이 또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예. 왠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범주에 장관님도 좀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장관님께 특별히 좀 여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아니, 어제 예, 제가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제 예결위를 마치고 나오는데, 예. 뭐 그런 말, 귀에 들립니다. 박민식 사죄하라고.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래서 뭐, 우리 정치권에서 의뢰 할 수 있는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예.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제 꺼낸 정률성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진짜 그 중앙당의 차원에서 예. 뭐 어떻다 저떻다 논평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 야당 그 국회의원들이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아, 그건 왜 얘기 안 한다고 보세요, 정말? 아니, 정률성 뭐 공원에 대해서 대한민국 민주당에서? 상식을 가진 분이면은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굳이 왜 혈세를 우리 독립지사들도 계시고 민주화 또 그 운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6.25 때 나라 지킨 분들도 그렇게 많이 계신데 예. 그분들은 제쳐두고 굳이 우리한테 총구리를 들이댔던 사람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냐. 이거는 뭐 야당 여당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거 사실 말이 안 된다. 속으로는 저는 그렇게 다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30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장관님, 예. 내년 총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제가 뭐 이런 정률성 문제 보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도 지금 부족할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대한민국 진짜 바로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관님과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